안녕하세요, 코비에TV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무서운 이야기는 한 여성분께서 반지하 원룸에서 겪었던 사건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굉장히 소름 돋으니까 집중해서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쿠키 영상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이야기 끝나고 쿠키 영상도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여성분께서 이제 서울 내에서 자취를 하기 위해서 원룸을 알아보고 계셨는데요. 서울이다 보니까 이제 지상층은 굉장히 좁은데 비싸고, 한참 동안 이제 본인의 경제력을 스스로 고민한 결과 리모델링을 끝마친 한 건물에 반지하로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 여성분이 입주한 건물의 구조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건물로 들어가는 정면 입구를 기준으로 좌측에는 주차장이 있고, 우측으로는 에어컨 실외기라든지 이제 쓰레기 같은 거 버리는 그런 담장이 존재했다고 합니다. 집이 반지하이긴 했는데 건물 정면이랑 우측으로 창문이 2개나 뚫려 있기도 했고, 건물 내부와 외부에 모두 CCTV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서 그 여성분께서는 여자 혼자 살기에도 나쁘지 않겠구나 하고 입주를 결정하신 건데요. 보통 원룸에 입주를 하거나 혼자 살기 시작하면 다들 자기 방 되게 이쁘게 꾸미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이 여성분께서도 반지하라는 느낌을 지우기 위해서 이케아 같은 가구점에서 이쁜 가구도 사다가 이렇게 배치를 하고 집 안을 셀프 인테리어 한다는 기분으로 굉장히 이쁘게 집을 잘 꾸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성분이 입주를 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이상한 일들을 겪기 시작하는데요. 우선 화장대에 세워놨던 화장품 같은 것들이 저절로 쓰러져 있다든지, 분명히 가지런하게 정리해놨던 이부자리가 흐트러져 있다든지, 꼭 출근했다가 퇴근하고 돌아오거나 아니면은 이제 집을 장시간 동안 비웠다가 돌아왔을 때는 그렇게 집안 어딘가에 뭔가가 조금씩 이렇게 흐트러져 있는 게 보였대요. 그런데 아주 처음에는 이 여성분도 그렇게 민감하게 생각하거나 민감하게 반응은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렇잖아요. 사실 뭐 화장품 같은 거 한두 개 쓰러져 있다고 해도 뭐 화장대가 흔들렸었나? 뭐 요 정도로 생각하지, 누가 인위적으로 쓰러뜨려 놨다고 바로 그렇게 생각을 하진 않잖아요. 그런데 이 여성분께서 집에서 나가기 전에 완벽하게 집안을 청소해 놓고 나갔다 들어온 다음 날도 그렇게 화장품이나 물건 같은 게 쓰러져 있다든지 이불이 흐트러져 있는 걸 보고, 아, 이게 뭔가 좀 이상하구나 하고 인지를 한 거죠. 그런데 또 막상 분실되거나 없어지거나 하는 물건은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하루였습니다. 평소에는 화장품이 뭐 한두 개 정도 쓰러져 있는 정도나 아니면은 이불이 좀 흐트러져 있는 정도, 약간 신경이 쓰이는 정도였는데, 그날은 화장대 위에 있는 화장품들이 다 쓰러져 있고 이불도 굉장히 많이 흐트러져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서울 한복판에서 지진이 났을 리는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이 여성분은 내 방에 누군가 들어왔었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불안해가지고 이제 건물주분께 전화를 해가지고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CCTV를 같이 확인을 하자고 했대요. 건물주분께서 흔쾌히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같이 CCTV를 열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나갔다가 들어오는 그 시간 동안 아무도 본인 집에 들어오고 나간 흔적이 없는 거예요. 찍힌 게 아무것도 없었던 겁니다. 아마 이쯤에서 뭐 침대 밑에 노숙자가 살고 있던 얘기, 뭐 이런 거 상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아쉽게도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계속 마저 이야기를 하자면, 하루는 이 여성분께서 그 찝찝한 기분을 도저히 지울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여성분께서 외출하기 전에 집안에다가 본인이 가지고 있던 디지털 카메라로 영상을 녹화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 다음에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그 디지털 카메라를 숨겨놓고 외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성분께서 퇴근을 하고 와가지고 그 디지털 카메라를 확인을 했대요. 물론 디지털 카메라는 용량이나 배터리 한계 때문에 꺼져 있었고요. 모두 촬영된 건 아니지만 상당히 오랫동안 촬영이 돼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여성분께서 그 영상을 스킵 하면서 누가 들어온 흔적은 없는지 이런 걸 살폈다고 해요. 그런데 아무것도 찍힌 게 없더래요. 그리고 희한하게 그날은 집안에 쓰러진 물건 같은 거, 흐트러진 것도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도 마치 그 여성분을 놀리기라도 하듯이 카메라를 그렇게 설치해놓고 간 날은 흐트러지거나 쓰러진 물건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하루였습니다. 이 여성분께서 꿈을 하나 꿨는데요. 그 꿈속에서 여성분이 자기 자취방에서 그 침대에 누워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본인 집 현관 그 신발장 앞에서 웬 여자가 서 있더라고 합니다. 그렇게 그 여자분이랑 눈이 마주쳤는데 살며시 미소를 짓더래요. 그렇게 미소를 짓던 여자분이 갑자기 깔깔깔깔깔깔거리면서 막 웃기 시작하더래요. 한참을 그렇게 미친 듯이 웃다가 갑자기 그 표정을 굳히면서 정색을 하더니 나가! 하고 소리를 치더랍니다. 그 순간 이 여성분께서 너무 놀래가지고 잠에서 깬 거예요. 꿈이긴 했지만 너무 생생해가지고 일어나서도 그 여운이 한참 갔다고 해요.
그리고 이 꿈을 꾸고 난 뒤부터는 여성분의 생각이 조금 변했대요. 원래는 이 원룸 내부에 뭔가 이 건물을 아주 잘 알고 있는 변태가 있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런 꿈을 꾸고 나니까 이게 진짜 귀신이나 심령 현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뭐 폴터가이스트 현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물건이 저절로 날아다닌다든지 쓰러진다든지 하는 그런 현상이에요. 뭐 이런 쪽으로 생각이 기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뭐 없어지는 물건도 없고 본인한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것도 없고, 이제 이 집으로 들어와서 산 지도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당장 어디로 이사를 가기에 여력이 안 되는 것도 문제였고요. 그래서 이 여성분께서는 하루하루 그렇게 적응을 하면서 그냥 살았다고 해요.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이제 늦은 밤에 그 여성분께서 자기 직전에 샤워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 원룸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고 있는데 여성분이 이제 머리를 막 이렇게 감고 있었대요. 그런데 뭐 머리를 감고 있으니까 내가 주변을 시야를 뭐 바라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뭔가 그 느낌적인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누군가가 나를 쳐다보고 있다는 느낌이 굉장히 싸늘하게 들면서 등골에 소름이 돋더래요. 그냥 이유가 없이. 그런 기분을 느끼면서 이제 머리를 마저 다 감고 이제 샴푸기를 제거하면서 여성분들이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넘기잖아요. 그렇게 여성분께서 머리를 넘기면서 이렇게 고개를 들었는데, 그렇게 고개를 들면서 의도치 않게 시선이 화장실 창문 쪽으로 꽂혔는데요. 글쎄, 화장실 창문 밖에서 웬 사람이 얼굴을 창문에 바짝 대고 그 여성분을 쳐다보고 있더랍니다. 물론 화장실에 설치되는 그런 창문은 반투명 창문이라서 안을 들여다볼 순 없는데 바깥의 가로등 불빛이랑 이렇게 그림자 때문에 이게 분명히 사람 얼굴이라는 걸 인지를 할 수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 순간 놀라가지고 그 여성이 비명을 확 지르는데 그 얼굴이 확 사라지더랍니다. 그 놀란 여성분께서는 이제 방으로 나와가지고 물기만 대충 닦고 경찰서에 연락을 한 거예요. 그리고 건물주한테까지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 여성분은 놀라고 진정도 안 되고 화도 나는 상황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좀 개운한 느낌이 동시에 좀 들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뭔가 자기를 괴롭히던 게 심령 같은 게 아니라 뭔가 변태 새끼의 소행이라는 생각이 확 들고 나니까 개운하더래요. 이제 CCTV를 보고 그 새끼를 잡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경찰이랑 집주인분이랑 그렇게 대동을 해가지고 같이 CCTV를 열람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CCTV 아무것도 잡힌 게 없답니다. 이 여성분은 한밤중에 미친년이 된 기분이었고 동시에 너무나 소름이 돋았대요. 당연한 게 본인이 직접 두 눈으로 본 게 있는데 그 화장실 창문 쪽으로 해가지고 마당을 비추고 있는 CCTV가 분명히 있는데 아무것도 찍힌 게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여성분의 머릿속에는 변태 새끼의 소행이 아니라 확실히 이거는 귀신의 소행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 현장이 다 정리되고 나서 그 여성분은 찜질방에 가서 잠을 잤고요. 이 사건 이후에 도저히 그 원룸에 살 수가 없어서 집주인한테 이야기를 한 뒤에 다음 세입자를 구하겠다고 했대요. 그래서 원룸 승계를 위해서 인터넷에 글도 올리고 복덕방에도 방을 내놨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원룸 자체가 리모델링을 한 건물이기도 하고요. 이 여성분께서 평소에 집을 이쁘게 꾸며놓고 살다 보니까 집 보러 오는 사람들도 이제 반지하 같은 느낌을 받지 않고 굉장히 이쁜 방이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집을 보러 온 한 여성분께서 바로 이사를 오고 싶다고 해가지고 다행히도 빠르게 다음 세입자를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성분께서는 보증금 같은 거 돌려받고 이제 도망치듯이 그 집을 나왔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한동안은 이제 부모님 집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자취해서 혼자 생활하는 것도 좋지만 막상 이제 반값 나갈 일도 없고 부모님이 알아서 밥도 챙겨주시고 하니까 너무 좋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평범한 일상을 누리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요, 그렇게 한 달 정도 지났나?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래요. 처음에는 모르는 번호라서 이걸 받을까 말까 하다가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전화를 받았는데 다름 아니라 그 원룸에 새로 들어왔던 세입자분이었대요. 네, 여보세요? 네, 땡땡빌라 105 승계받은 사람인데요. 아, 네, 안녕하세요. 혹시 무슨 일로 전화 주셨어요? 다름 아니라 제가 여쭤볼 게 하나 있거든요. 네? 어떤 거요? 혹시요, 이 집에 대해서 뭐 아시는 거 없으세요?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니요, 여기 사실 적에 무슨 일 없으셨냐고요. 누가 죽거나 다치거나 그랬어요? 이 여성분께서는 이사를 갈 때 그 세입자 여성분한테 갑작스럽게 이제 근무지가 이동하는 바람에 이사를 가야 될 일이 생겼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세입자 여성분께서는 전화기를 붙들고 한참 동안 하소연을 하더랍니다. 자기가 겪은 일에 대해서요. 이 여성분께서는 무슨 사연인지 다 알고 있었지만 차마 그런 일 때문에 나온 거라고 말을 할 수가 없더래요. 그리고 나서 그 세입자분께서는 완전히 기운이 빠진 채로 네, 알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는데 그 세입자의 한숨 때문에 너무나도 미안했다고 합니다.
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쿠키 영상만 남았는데요. 그럼 바로 보러 가시죠. 여러분께서 불 꺼진 방에서 혼자 무서운 얘기 같은 거 하면 무섭지 않느냐? 뭐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는데요. 사실 이 저녁 시간이 아니면 제가 시간이 안 납니다. 뭐 촬영을 할 수 있는 시간이라든지 편집을 할 수 있는 시간이요. 지금 밖에 오토바이 소리가 살짝 들릴 거예요. 근데 제가 이른 저녁에 촬영을 하려고 해도 저런 오토바이 소리라든지 소음 같은 게 많이 끼기 때문에 사실 레코딩도 그렇고 편집도 그렇고 지금밖에 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 밤늦게밖에요. 그리고 뭐 이런 귀신 사진 같은 것도 매일 보다 보니까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커튼이 막 많이 흔들리는데 뭐 귀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도 하시는데요. 사실 우리 집 강아지가 저 커튼 물어 뜯는 거예요. 지금 그림자 때문에 또. 아이고, 그림자. 보면 지금 이 위치가 불이 들어오면은 완전 그냥 밝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마치 누군가가 서 있는 것처럼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낭떠러지라서 아무것도 없어야 되거든요? 보면 여기가 낭떠러지라서 뭔가 서 있거나 할 수가 없는데 여기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어가지고 제가 문을 열었거든요? 문을 열었다 완전 기절할 뻔했잖아요. 뭐냐면 여기 잘 보면 나무가 있어요. 이게 열대 지역에서 자라는 나무라 이파리가 되게 크거든요. 저기 이파리가 떨어져가지고 여기 전선에 걸려 있었던 건데 밤에 그냥 별 생각 안 하고 문 열었는데 저기 뭔가 목매단 것처럼 사람이 서 있는 것처럼 대롱대롱 거리고 있어가지고 또 때마침 무서운 이야기도 끝나고 난 상태에서 문을 열었는데 여기 이렇게 나뭇잎이 걸려 있으니까 와, 그땐 진짜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정말 숨 넘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제 촬영 환경입니다. 네, 그럼 쿠키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좋은 밤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